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논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혹시 오늘자 한국일보를 보셨습니까? 한국일보에 사실을 적은 오래된 휘호로 일면 톱을 올린 신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자부터 정상 발행되니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겠다고 독자들에게 약속드리는 신문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한국일보가 나옵니다. 편집국이 폐쇄되어 제대로 된 신문이 못 나온 지 58일 만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한국일보 노조는 4월 29일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바깥의 일에만 정의를 요구해온 기자들이 회사 내부의 일에도 정의를 요구하면서 한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회장을 고발하기는 했지만 기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고 신문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특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노조의 입장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문 만들기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편집국장을 비롯한 부장단을 교체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런 인사는 따를 수 없다고 하여 회사와 편집국 간의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임명 동의안조차 부결된 회장 측 신규 편집국장 이하 부장단이 물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임원실에 짝퉁 편집국을 차려놓고 광고주를 위해 야간에 신문기사를 이상하게 바꾸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편집국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사 측은 6월 15일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내쫓고 편집국을 폐쇄했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해서 언론사 편집국을 폐쇄한 언론사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측은 기자들이 회사의 뜻을 따르겠다는 근로확약서에 서명하면 편집국에도 들여보내주고 기사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쪽 국장단 지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그런 문서에 서명한다면 그건 기자가 아닐 것입니다. 편집국의 거의 전원인 180여 명이 거부했고 편집국 밖을 선택했습니다. 근로확약서와는 관련이 없는 논설위원실까지 이런 신문 제작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호만 한국일보를 달았을 뿐 제대로 된 신문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영진 편을 든 10명 남짓한 기자들이 연합뉴스를 짜깁기 해서 만든 신문은 오자와 비문투성이었고 심지어는 유명한 기업 회장 이름도 틀리고 사진 속 여자를 남자로 설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잘못투성이었습니다. 회사는 주필을 보직 해임시키고 논설 고문으로 있던 전직 논설위원을 주필로 발령내는가 하면 윤창중 사건이 확대된 것은 인턴 잘못이라는 글을 쓰기도 한 외부 인사를 논설위원으로 발령내기도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주필은 나중에 신문의 자유는 신문 발행인의 자유라는 황당한 칼럼까지 쓰기도 했으니 경영진이나 그들이 임명한 인사들이 얼마나 언론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한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밖으로는 이 문제가 임금을 올리려는 노사 갈등이냐 홍보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신문 제작에 동참하라는 메일과 문자를 기자 개인에게 보내는 것은 물론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생활인으로서 생계의 현장을 잃을지도 모르고 기자로서는 진짜 언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중의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선택한 것은 당연히 진짜 언론을 찾기 위해 생계의 문제는 접어두어야 한다는 명제였습니다. 진짜 언론이 아니라면 언론인으로 생계는 의미 없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도 한 명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짜 언론도 찾고 생계의 터전도 반드시 되찾으리라고 매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기자들만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무나 조판처럼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이들도 함께했습니다. 하던 업무를 계속해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을 텐데도 바른 언론을 찾는 길에 동참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기자들보다 더 박봉인 이분들의 결단이 사실 한국일보를 살린 가장 큰 힘인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모든 종사자들의 생각이 함께했기에 진짜 한국일보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도 도움이 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연대했고 지식인들이 지지선언과 1인 시위에 함께했습니다. 기고를 통해 문제를 알렸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7월 8일 법원이 편집국 폐쇄는 불법이니 당장 문을 열라는 명령을 내려주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편집국은 열었지만 기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은 반쪽만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는 있게 하되 그것을 편집하는 기능은 여전히 회사 쪽 데스크와 편집자만 갖게 했습니다. 기자들을 좀비처럼 부려서 신문은 저희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7월 9일 편집국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편집권을 가질 때까지 신문 제작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짜 언론인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해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2000년 편집국 임금을 연봉제로 바꾸면서 중간 정산해야 할 퇴직금을 기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에서도 밀린 것이 많았습니다. 퇴직 사후에게도 못 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전현직 사후 201명의 밀린 퇴직금과 임금을 모았더니 9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근거로 전현직 사후들이 회사의 채권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정관리가 되면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고 그 신문을 팔아서 다른 채무부터 갚아가면서 신문사를 제대로 살리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을 줄여야 한다면 줄이고 어떤 어려움도 직접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문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8월 1일 이를 받아들여서 법정관리를 인정했지만 회사 측 편집국장단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신문 제작에는 어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새 편집국장이 임명됐고 논설위원으로 강등됐던 원래의 주필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문, 좋은 신문을 만드는 것은 좋은 뜻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일보의 싸움은 한국일보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승리도 한국일보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국일보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올바른 것을 외치는 싸움이 계속 패배해왔습니다. KBS와 MBC, 국민일보, YTN, 언론사 싸움만 예를 들어봐도 나쁜 경영진이 또 다른 나쁜 경영진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올바른 신문을 만들겠다는 이들이 절반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회의 모든 뜻있는 이들이 함께 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옳은 소리를 외치지만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정치 개입의 진상을 밝히라는 촛불투쟁이겠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지난 주말에 전국에서 모였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관제 언론이 된 방송사들, 수구적 이익에 앞장서는 거대 신문사들이 집권 세력의 왜곡된 가치관을 부풀려서 소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듯한 현상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독자 수로는 한국 가구 수의 1.5% 정도에 불과한 작은 신문사가 진짜 언론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심을 구성원들이 했고 시민들이 응원하면서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한국일보의 움직임은 정의의 흐름을 막으려는 거대한 장벽에 작은 금을 낸 것입니다. 이 실금을 시민들이 편들어주면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한국일보가 새로운 언론으로 새로운 길을 나섭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춘추필법의 정신으로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겠다는 정정당당한 보도의 정신으로 어느 편에 기울지 않는 불편부당의 자세로 보도하겠습니다. 잘 못하면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일보를 살린 그 힘이 다른 실금들도 구멍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구멍으로 정의의 물살이 쏟아져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장벽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고맙습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